안녕하세요. Ask Professor 차. 벌써 21번째 시간 관성 모먼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관성 모먼트 전부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예정인데, 지난 시간에는 관성 모먼트가 무엇인지 봤습니다. 오늘은 관성 모먼트를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적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 잠깐 복습하면 관성 모먼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관성입니다. 그런데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입니다. 운동을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으로 나눴죠. 병진운동의 관성이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량이 대표하는데, 관성 모먼트는 회전운동의 각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그것은 질량 더하기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가 관성 모먼트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관성 모먼트를 생각할 때는 같은 물체의 관성 모먼트라고 하더라도 그 물체를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성 모먼트를 구할 때는 먼저 회전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해 놓아야 됩니다. 어떤 물체의 관성 모먼트란 없습니다. 어떤 물체의 어떤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그 물체의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관성 모먼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질량이라도 회전축의 질량의 대부분이 회전축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면 관성 모먼트가 더 작습니다. 또 멀리 분포되어 있으면 관성 모먼트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한 질점의 관성 모먼트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거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 m짜리가 질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 질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 기하학적인 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크기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질량에다가 회전축에서 질량까지의 거리, 그 회전축에서 질량까지의 거리는 질량에서부터 회전축의 수직으로 수선을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mR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먼트는 m이 커도 더 커지고 r이 커도 더 커져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면 관성 모먼트가 mr 제곱이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r인데 질량을 더 크게 하면 관성 모먼트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리도 더 크게 하면 그러면 관성 모먼트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 어떤 물체가 마치 질량이 고정이 되어서 생긴 그런 여러 개의 질점이 고정되어 생겼다, 이렇게 3개가 서로 변하지 않는 막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놈이 이런 물체가 한 회전축, 이런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한다고 하면 이때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구할까? 이때 질점들을 연결한 막대기에는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체를 구성하는 여러 질점의 관성 모먼트는 각 질점의 관성 모먼트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있을 때 어떻게 더했습니까? 이것처럼 3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가 어때요? mr 제곱이었죠. 근데 m1, m2, m3가 어때요? 거리가 달라지니까 mr1 제곱 더하기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더하기 m3 r3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r1, r2, r3는 회전축에서 그 질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질점에서 회전축의 수직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r1, r2, r3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3개 있는 예를 이렇게 했지만 질점들이 훨씬 더 많더라도 상관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n개라고 하면 여기 1, 2, 3 있었던 아래첨자를 i로 바꾸고 i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계산도 간단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회전축과 관성 모먼트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냐면, 회전축이 달라지면 관성 모먼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R형처럼 이렇게 생긴 간단한 물체를 보겠어요. 이때도 연결한 막대는 질량은 무시할 수 있고 모양은 안 변하는 거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한번 한쪽에다가 이렇게 회전축을 이렇게 A라는, 이거는 왼쪽에 있는 질량을 통과하는 축, 그걸 회전축으로 해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관성 모먼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관성 모먼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mr 제곱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뭡니까? m이고 거리가 0이죠. 그래서 첫 번째의 관성 모먼트는 0이고 두 번째 거는 거리가 l이죠. 그래서 ml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이 A라는 축을 중심으로 도는 관성 모멘트는 ml 제곱이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는 쪽, 이 B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거리가 얼마씩입니까? 2분의 1씩이죠. 그러면 A를 회전축으로 한 관성 모멘트와 요 가운데 B를 회전축으로 한 거하고는 관성 모멘트가 어떤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IB는 2분의 1 제곱하고 2분의 1 제곱해야 되죠.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ml 제곱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으면 아까 왼쪽에 하니까 왼쪽 거가 아예 어땠습니까? 아예 관성 모멘트에 들어가지가 않고 하나만 들어가니까 이게 더 클 것 같았는데, 더 작을 것 같았는데 이게 어때요? 가운데하고 할 때 보면 더 이제 크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질량이 어때요? 가운데가 회전축이면 질량이 더 가까이 있는 셈이 되죠. 그래서 IB가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더 작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B가 지나가는 점은 어디를 지나가냐면 요 두 질점의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관성 모멘트가 제일 작은 거는 어떤 거냐면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 회전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는 반드시 회전축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이제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경우를 계산하려면 우리 무엇을 정의하는 게 좋냐면 밀도를 정의하는 게 좋는데, 그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어디서나 분포된 정도가 같을 때, 또는 질량이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 밀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이 선 위에만, 막대기 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면 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부피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면 더 좋습니다. 선 위에만 있다면 우리 그 선 위에 있는 총 질량을, 만약에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 선의 길이로 나눕니다. 그게 바로 선밀도고, 이걸 말로 하자면 단위 길이당 질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선밀도는 우리가 보통 람다로 표시하는데 L분의 M 이렇게 되겠어요. 람다는. 근데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균일하지 않으면 그때 나눈 거를 이제 이용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잘게 자르면 됩니다. 작은 부분으로 잘라서 그 작은 부분이 dx다, 뭐 미분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x라는 길이에 있는 질량이 dm이라면 선밀도는 뭐가 되냐면 dx분의 dm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막대기에 선밀도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 작은 부분의 질량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dm은 람다 dx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면에만 있다면 면밀도란 단위 면당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을 전체 면 넓이로 나누면 되겠어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디서나 이 면밀도가 다 같죠. 균일하지 않다면 어때요? 잘게 자릅니다. 면적을. 그러면 작은 면적 요소를 ds라고 하면 ds하고 그 ds에 있는 질량, 작은 질량을 dm이라고 하면 ds분의 dm이 시그마가 되겠어요. 우리 면밀도는 시그마라는 글자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dm은 시그마 ds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부피 밀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 밀도는 로라는 글자로, 그리스 문자 로라는 글자로 표시하는데, 그러면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그리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면 dv분의 dm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dm은 로 d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는 바로 이 밀도를 우리가 이용하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 보고서, 우리 간단한 것부터 연속체, 질량이 연속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적분으로 구하는데, 이 적분을 어떻게 구했는지 하는 건 우리 질점들의 모임으로부터 바로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점들이 있을 때는 여기 그리면 3개만 그렸지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시그마 mi ri 제곱 이렇게 하면 됐죠. 근데 어떤 물체가 질량이 연속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잘라요. 그래서 잘게 잘라서 그 잘게 자른
조그만 부피 요소 dV에 들어있는 질량이 dm이라고 한다면 이 dm을 마치 무엇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기서 mi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m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 요걸 h라고 쓰면 h제곱 dm, 이 바로 여기 mi, ri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더한 게 바로 뭡니까? 적분이 되죠. 연속체에서는. 근데 dm은 우리 무엇으로 쓸 수가 있어요? 로 dv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로는 위치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v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겠어요. 그래서 물체가 있는 부피에 대해서 뭘 적분하면 됩니까? h제곱 로. h는 뭐예요? 그 점 dm이 있는 곳에서 회전축까지 거리에다가 무엇을 곱한 거예요? 로를 곱한 것을 적분을 하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간단한 막대기를 보겠어요. 질량 m이 길이 l인 막대기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막대기면 크기가 있더라도 일정하게 막대기가 있으면 이거는 선 밀도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전축은 아무데나 이렇게 D쯤 되는, 맨 왼쪽을 좌표를 0이라 원점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길이 L이 있는데 거기에 원점에서부터 D 되는 곳에 이제 회전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돌렸다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맨 먼저 이 막대의 밀도가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선밀도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선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선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막대의 선밀도는 람다는 L분의 M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회전축에서 여기 원점에서부터 x가 되는 곳에 dx만큼 요 부분에 dm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했었죠. 람다 dx인데 람다가 L분의 m이니까 L분의 m dx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작은 부분 dm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회전축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죠. 그게 바로 뭐예요? x-d죠. 그래서 x-d 제곱하고 dm 곱하면 되는데 이 dm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람다도 대입하고 x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할 것 같으면 풀었더니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x제곱 적분하고 x 적분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3분의 x 3승 뭐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로에서부터 l까지 적분했으니까 여기 전부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d인 곳에 왼쪽에서부터 d인 곳을 회전축으로 한다면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특별히 d가 맨 왼쪽 끝일 때, d는 0일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성 모멘트는 저기다가 d에다가 0 대입하니까 3분의 1 ml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2분의 1 ml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을 대입하면 여기다 L 또 대입하면 D에다가 L을 대입하면 뭐가 되면 당연히 3분의 1 ml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막대기의 회전축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성 모멘트가 다 달라지는데, 이게 어디가 제일 관성 모멘트가 작냐면 D는 2분의 L일 때가 가장 작습니다. 여기가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 축이죠. 이게 12분의 1 ml 제곱으로 제일 작다. 그리고 막대기의 끝을 돌리면 균일하게 질량이 분포되어 있으면 3분의 1 ml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고리 모양, 반지 모양입니다. 자, 이런 고리 모양이 있다면 질량 m이 고리의 둘레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반지름이 R인 그런 고리에. 그리고 회전축은 어디로 잡냐면 질량 중심을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원면의 수직인 이런 회전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그 질량이 선에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선밀도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선밀도가 뭡니까? 질량을 전체 길이로 나눴습니다. 2πr. 그리고 어떤 부분을 생각합니까? 자, 그 원의 둘레 중에서 조그만 부분 dl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겠어요. 그때 그 각이 d파이라면 dl은 람다 d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분, 그 조그만 부분의 질량은 람다 dl이니까 이렇게 람다에다 2파이 r분의 m 하고서 r d파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관성은 뭐가 됩니까?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r제곱,
원의 반지름이죠. R 제곱 DM 하니까 여기다 DM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때요? 다른 거 다 상쓰고 그냥 파이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만 적분하면 그냥 파이를 제로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그게 뭐가 돼요? 2파이가 되죠. 그래서 2파이 없어지고 MR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질량 M이 분포된 고리의 경우에는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으로 하면 그냥 한 점에 다 있는 거와 똑같은 MR 제곱이 되는 거나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원판을 보겠습니다. 원판에 질량 M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회전축은 역시 중심을 지나고 원판의 수직이게 이렇게 만들겠어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원판의 면밀도를 구하면 총 질량을 파이 R 제곱 원판의 넓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넓이 요소를 만들겠습니다. 이 넓이 요소는 우리 Mathematics for Physics 시간에 우리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적분을 하는데 면적분하고 부피적분하고 면적분에 대해서는 M014 강의에서 우리 했으니까 요 면적분에 대해서 생소하면 여기를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을 때 이 넓이 요소를 이건 어떤 좌표계를 쓴 것이냐면 극좌표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극좌표계에서의 넓이 요소는 R, dr, d파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ds를. 그러면 이 ds 부분의 dm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ds였죠. 그래서 파이 R 제곱분의 M 하고서 R, dr, d파이니까 요걸 적분하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곱합니까? 그 넓이 요소가 있는 데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R이죠. 그래서 R을 제곱해가지고 DM을 하면 되겠어요. DM을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R을 제곱했으니까 R 3승 dr이 되고 d파이가 되는데 여기에 서로 섞인 게 없으니까 R은 R에 대해서 적분하고 파이는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R에 대해서 적분한 것은 3승을 적분하니까 4분의 R 4승, 파이에 대해서 적분한 건 2파이니까 요거 다 곱해봤더니 뭐가 됐습니까? 2분의 1 MR 제곱이 됐죠. 그래서 원판에 질량 M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관성 모먼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 껍질에 질량 M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번에 회전축은 역시 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 껍질에만 분포되어 있으니까 무슨 밀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면밀도 해야 되겠죠. 면밀도는 질량은 어때요? 구 표면의 넓이가 4파이 R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뭘 만듭니까?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조그만 여기 넓이 요소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 넓이 요소, 이것도 역시 M014 강의에서 요거 그대로 한 겁니다. 이건 어때요? 구좌표계에서 구 표면의 넓이 요소죠. 그러면 반지름이 R인 구 표면에서의 넓이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R제곱, 라지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넓이 요소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았으니까 DM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거기다가 넓이 요소를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관성 모먼트는 곧 DM이 있는 데까지 회전축에서 거리인데 그 거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라지 R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R 사인 세타에 제곱을 한 다음에 DM을 했어요. 그리고 이 DM 여기 한 걸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무슨 적분을 해야 되냐면 요 사인 3승 세타 적분이 조금 복잡하지만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사인 제곱 세타하고 D 코사인 세타로 바꾸면 금방 이제 적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내가 적분해도 되지만 적분표를 보면 좋다 그랬죠. 드와이트가 제일 유명한 적분표인데 드와이트의 430.30을 보면 쫙 이런 적분식, 부정 적분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책을 안 봐도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타에다가 제로에서 파이까지를 적분하면 바로 되죠. 자, 그랬더니 그게 그 값이 얼마냐면 3분의 4입니다. 그리고 d파이를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건 2파이니까 그거 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 MR 제곱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 표면에 분포가 되면 3분의 2 MR 제곱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속이 찬 구의 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질량이 R인 구 속에 질량 M이 아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회전축은 역시 중심을 지나는 거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밀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부피 밀도를 해야 되겠죠.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이니까 그걸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4파이 R 3승분의 3M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만
부피 요소를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구좌표계에서의 부피 요소, 그거는 우리 M016 강의를 보면 또 열심히 설명돼 있어요. 거기 보면 생수하면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그때 부피 요소, 구좌표계에서의 부피 요소는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니까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dv가 이렇게 되면 dm은 어떻게 구해요? 로에다 dv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곱해서 dm을 알았으니까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거리가 그 부피 요소까지, 회전축에서부터 부피 요소까지의 거리는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r 사인 세타에 제곱하고 dm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dm 한 걸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적분들 아까 다 했죠. 그래서 r 4승 한 거를 적분을 하면 이제 5분의 r 5승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3승 세타 적분한 건 3분의 4가 되고, 파이 적분한 건 2파이가 되니까 이거 다 계산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5분의 2 mr 제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한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어때요? 막대기일 때는 질량 m이 있는데 한쪽 끝을 하면, 질량 중심을 지나면 12분의 1 ml 제곱이었지만 한쪽 끝을 하면 3분의 1 ml 제곱이었죠. 그리고 반지 모양일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mr 제곱. 그 다음에 원판일 때는 어땠습니까? 2분의 1 mr 제곱. 그 다음에 구 껍질일 때는 어땠습니까? 3분의 2 mr 제곱. 그 다음에 구 속에 다 차 있을 때는 어땠어요? 5분의 2 mr 제곱 이랬죠. 근데 이거 적분하면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았죠. 대칭이 돼가지고 그 좌표계의 적분을 그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축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다 달라진다 그랬죠. 이 회전축이 조금 다른 데 있으면 적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어떠냐면 그렇게 복잡할 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딱 고안하곤 하는데,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그런 회전축이 좀 다른 데 있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한번 회전축이 다른 데 있을 때 적분을 한번 구해보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해보고 그 다음에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